마지막 진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돼서 좀 미안하게, 아니 좀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사마카와 엘니뇨 아니냐 이 얘기 남았거든요.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마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소단원, 3단원, 다시 말하면 중단원 1단원에 소단원 3단원 얘기고요. 그 소단원 3단원에서도 지금 사마카가 아마 4번으로 돼 있을 텐데 4번 사마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카는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위치가 어디냐, 위도가 어디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방 하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사마카. 우선은 이 사막은 뜨거워야 됩니까? 차가워야 됩니까? 그죠? 전부 다 이게 뜨거워야 되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위도가 어디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위도가 0도이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할게. 자, 그럼 위도가 어디냐? 위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로라인이었죠. 이게 위도였지. 가운데가 0, 위아래로 90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제일 뜨거운 것이 어디냐? 우리는 0도라고 알고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일 뜨거운 것은 0도가 맞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0도를 봤더니 0도의 사막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 조금 있긴 하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사막이 적도 부분에 있지 않고 약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이상하죠. 자, 왜 이럴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어야 되느냐? 대기 대순환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야 됐죠. 헤들리 페렐 순환. 자, 얘기했었습니다. 자, 0도 지역에서는 분명 상승 기류였습니까? 하강 기류였습니까? 바로 상승 기류였었죠.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시 상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구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 어떻게 사막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상승 기류에서는 사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상승 기류가 30도로 가가지고 하강 기류로 바뀌죠. 바로 이 하강 기류인 이 30도 근처에서 조금은 덜 덥더라도 그 30도에서 이러한 하강 기류 때문에 건조함이 발생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막이 생기게 됩니다. 할 말이 뭐냐? 위도는 0도가 아니라 사실 몇 도냐면 30도에서 사막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게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바로 증발하는 량과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강수량 그 둘을 뺐을 때 만약에 이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증발이 심하고 강수는 적다. 그럼 이건 차이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크다. 그럼 이거는 사막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이게 작아요. 한마디로 증발과 강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뭐 강수가 더 크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러면 뭐가 되느냐? 열대우림이나 약간 홍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바로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근데 문제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발 빼기 강수를 했을 때 커진다. 사막화가 잘 된다는 뜻이고 작으면 열대우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막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는 설명할 것도 가장 많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엘니뇨 vs 라니냐가 되긴 하죠. 자, 이거를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우선은 이 엘니뇨가 그 크리스마스 근처쯤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기 어린 남자아이, 이걸 스페인어로 아마 해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나도 들은 거고. 그러니까 엘니뇨는 그런 뜻이고 라니냐는 그러면 이제 여자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라니냐로 알고 있어요. 이게 스페인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전혀. 자, 이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평상시에 바로 태평양을 보셔야 됩니다. 태평양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태평양이고요.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겠죠. 그럼 평상시 두 번째 엘니뇨일 때, 그래서 엘니뇨일 때도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라니냐일 때, 이럴 때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그림이냐? 다시 돌아가 보면 가운데가 태평양이죠. 근데 몇 번 봤었죠. 이 가로 라인 바로 적도죠. 그러니까 이 적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우리 위쪽에 보면 우리나라 있었죠.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라는, 이거 잘못 눌렀어요. 우리나라라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죠. 몇 번 봤었지. 그 표층 해수할 때 외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 호주가 있었고 여기 남미가 있었죠.
자, 여기 주인공은 어디냐면 바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어디부터 보느냐? 저는 예, 바로 서태평양 먼저 볼게요. 서태평양. 다시 파란색 볼게요.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이 부니까 해류도 여기 그때 당시 북적도 해류 불어가지고 이렇게 쭉 왼쪽으로 오죠. 그러면 왼쪽으로 오면서 점차 태양 복사의 에너지 때문에 점차 데펴지게 되고, 서쪽에 있는 이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온도 자체가 당연히 이게 계속 잘못 들려. 온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이거부터 쓰자. 증발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증발된 수증기는 당연히 팽창을 하겠죠. 자, 팽창을 했으면은 그 팽창된 기체는 굉장히 멀리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되게 뭉쳐진다 그랬어요? 열받은 애는 완전히 띄엄띄엄 멀어진다고 했었죠.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 기체가 가볍게 느껴진다고 했습니까?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되게 멀리 띄어져 있으면 가볍게 느껴진다고 그랬고, 걔는 밀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자, 그럼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됐었죠? 바로 상승기류가 발생을 했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계속 잘못 눌려.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수증기를 머금고 같이 올라가서 위에서 응결돼 버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아니고, 자, 구름이 만들어지고 얘가 바로 습한 날씨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뭐가 생기느냐? 바로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가 경제가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농업 발달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약간 무조건 농업만 발달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다 해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막 절대적인 경제학적인 얘기까지 가지 맙시다. 사회적인 얘기까지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넘어가죠.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은 우선 한류가 내려오죠.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우선 한류가 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꼭 들으셔야 될 거 하나. 바다는요, 단층으로 잘라버리면 위쪽에 표층이 있고요. 그때 봤을 거야. 표층 해류가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밑에를 그냥 두 단계로 나면 심해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이렇게 했지, 솔직히 말 진짜 표층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심해층은 이 정도는 될 거야. 태평양에서. 그러면 심해층은 온도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를까? 심해층까지 빛이 들어올까요? 예, 심해층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암흑입니다. 거기는. 그러니 빛도 들어오지 않고 표층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 바깥쪽의 온도를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 심해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온도가 맨날 일정해요. 맨날 차갑고 이건 대략적으로 약 4도씨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차가운 편이죠. 여러분 여기다 바닷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자, 이 정도로 낮은 온도라면 굉장히 차가운데 생각을 잘해봐. 여기서 위에서 쳐다본 거죠, 얘가? 근데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쓸려가. 그러면 왼쪽으로 바다가 갔으면 여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남은 부분을. 그럼 이걸 한류가 채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나가면 양옆으로 위아래에서도 채울 수 있지만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이 이렇게 위쪽으로, 잘 보시면 용소수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표층이 빠져나가. 양옆으로 만약에 표층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심해층이 위쪽으로 쏟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우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내가 우물을 펐어. 그럼 여기는 물이 비니까 밑에 있는 그 물이 다시 뿜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표층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쪽에 여기 지금 남아있는 물이 표층이 줄어드니까 깊숙이 심해층부터 물이 올라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할 말이 많지. 지금 서해안보다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말해. 무역풍 때문에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물도 왼쪽으로 갔었죠. 그럼 이 공간이 그냥 한류들이 이렇게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 깊숙이부터 용소숨 치는, 다시 말할게, 이 공간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되는,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용승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심해층에 있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 주변 온도를 전부 다 차갑게 만들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류층도 내려왔지만 여기는 이 온도 자체가 굉장히 차갑다. 한마디로 온도가 낮죠. 자, 온도가 낮으면 뭐합니까? 이 자체는 그
주변부가 전부 다 차갑기 때문에 기체들은 전부 다 그 공기들은 전부 다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추우면은 그러면은 기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뭉쳐버려서 밀도는 높고 그럼 이건 무겁게 느끼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강기류를 만들어내고 하강기류는 절대 구름을 만들 수가 없죠. 밑으로 깔려버리는데 어떻게 구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름을 못 만드니까 건조한 지역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동태평양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골치 아픈 얘기야. 진짜 이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표충 여기는 다 설명 끝났지? 그러면 그 다음 거 갈게. 자, 잠깐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콜라병입니다. 자, 콜라를 뚜껑을 막았을 때 우리가 탄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가 녹아져 있는 거죠? 다들 알 거야. 탄산이 뭐가 녹아져 있는 거냐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용해를 시켜야 돼. 녹여야 돼.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기체도 용해가 돼요? 네, 물론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적 지식이 좀만 더 높아지면 가능한데 그런데 콜라의 이산화탄소를 탄산을 많이 머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냉장고에다가 보관합니까? 아니면 뜨거운 때양볕에 놓습니까? 그쵸? 알죠 여러분? 바로 냉장고에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체를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선생님 뭐죠? 설탕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죠. 설탕이든 소금이든 녹이려면 온도를 높여야 되죠. 근데 그거는 솔리드 고체고 고체는 처음부터 아예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녹이려면 온도를 높여서 얘가 운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녹이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기체는 미쳐 날뛰는 상황이야. 그럼 걔를 미쳐 날뛰지 않게 하려면 활성도 한마디로 얘의 활동도를 낮추려면 온도를 낮춰야지 이게 잠잠고 앉아 있어. 그냥 짜져 있어. 잠잠고 앉아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온도가 낮아야지만 얘가 물속에 녹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은 거냐? 기체를 용해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럼 이 소리를 왜 하고 앉았냐? 무슨 말을 하냐면 온도가 낮은 곳이 어디예요? 동태평양이죠. 온도가 낮은 곳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체의 용해가 잘 됩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 공기 중에 기체가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산소가 있죠. 자, 물고기는 무조건 물만 있으면 돼요? 물속에? 아닌 거 알지 이제? 이 물속에 산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많아야 되는 거 알죠? 산소 없으면 질식사로 다 죽어버리는 거. 얘도 세포호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체가 용해가 잘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동해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왼쪽에서는 농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서태평양에서. 그럼 동태평양 무슨 얘기할까? 바로 어업이 발달이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차가운 지역, 바로 되게 추운 지역의 용존 산소량, 한마디로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 개체수 자체가 달라요.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업 발달이 더 잘 됩니다. 우리는 바다가 따뜻해진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아무튼 자, 평상시였습니다. 평상시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들어갑니다. 엘니뇨랑 라니뇨는 무슨 뜻을 가지느냐? 자, 엘니뇨 왜 생기는지부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 약화입니다. 왜 무역풍이 약화되냐는 관심사의 밖으로 내두시기 바랍니다. 엘니뇨는 이상기후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무역풍이 약화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를 알고 있는 게 먼저입니다. 자, 무역풍이 약화됐습니다. 다시 이거 다 써야 되겠네. 우리나라, 미국, 호주, 그 다음에 남미. 더 안 커지네.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왼쪽은 서태평양, 오른쪽은 동태평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무역풍인데 약화됐어요. 아까보다 지금 화살표를 굉장히 소심하게 그렸죠. 약화됐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화살표를 되게 조금만 그렸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약해요. 왼쪽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은 한류도 밑으로 잘 안 내려올 거고 밑에서 용승도 잘 안 돼요. 자, 볼까요? 자, 이거는 평상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평상시는 아까 말한 대로 차가운 해수가 꽤나 많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그냥 아예 대놓고 덮었죠.
자, 그런데 엘니뇨가 됐어요? 왼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요. 자, 왼쪽으로 잘 안 가면은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위로 못 올라오죠, 지금. 보여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차가운 해수가 깔끔하게 수면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엘니뇨 같은 경우는 표면까지 올라오지, 수면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이 오른쪽은 원래 차가워야 됐어요? 뜨거워야 됐어요? 오른쪽은 원래 차가워야 됐죠. 근데 이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어떻게 되냐? 뜨거워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다 알죠? 기체가 팽창해요. 증발이 잘 되고 팽창이 잘 돼요. 팽창이 잘 되면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기체가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얘는 가볍게 느껴지니까 상승기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승기류가 나왔죠?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면은 비구름이 생기게 되고 이곳은 습하게 되겠죠. 근데 비구름이 좀 평소에 비가 잘 안 내리던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봐. 거기는 배수시설이 별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겠지. 경제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홍수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바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상기후라 이겁니다. 뭐 꼭 홍수가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가 안 내리던 지역에서 많이 내리면 그건 이상한 게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넘어가시길 바라고, 비가 내린다고 갑자기 어업이 발달한다? 일시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또 어업이, 아니 다시 농업이 발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서태평양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맞는지 말할게. 서태평양은 우선은 따뜻했죠. 근데 엘니뇨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쪽이 뜨거워졌으면 왼쪽은 차가워진다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얘들이 이해를 왜 못하는지 설명해 볼게. 이게 천천히 가. 그러면 여기 적도가 굉장히 뜨겁잖아. 뜨거우면은 계속 데펴져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점차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뜨거워져서 여기는 오른쪽도 뜨거웠다면 왼쪽은 더더욱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가 답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표층은 이거밖에 안 되고 심해층이 이렇게 깊잖아요. 이 심해층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심해층이, 이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보시면 그 전에는요, 차가운 해수가 전부 오른쪽에 몰빵이 됐어요. 그럼 왼쪽은 적죠. 차가운 해수가. 따뜻한 해수가 전부 다 차지해요.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은 차가운 해수가 오른쪽으로 못 가지. 이게 못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차가운 해수가 밑에 지금 거의 다 깔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이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 차가운 해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좀 오버해서 따뜻한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표층은 이거밖에 안 되고 심해층이 이렇게 돼. 그럼 그나마 표층에서 온도, 이건 좀 너무 오버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쳐. 근데 얘가 약간 이렇게 쏠려 있었는데 그게 거의 쏠리지 않고 약간 심해층이 나름 많아 봐. 그럼 서해안은 평소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나름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태평양 어떻게 된다? 차가운 지역으로 약간 바뀝니다. 평소에 비해서. 동태평양보다 차가워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차가워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차가운 지역으로 바뀌니까 얘가 온도가 낮아. 그러면은 이게 팽창이 안 되고 이거는 고기압, 한마디로 이제 수축이 되고 기체가 촘촘해지니까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 자체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곧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건조기후로 바뀐다 이겁니다. 아니, 농업이 맨날 발달돼 있던 지역에서 건조해봐. 망하죠. 가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어업이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고요. 여기서는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 되셨나요? 끝이야 이게 엘니뇨. 그래서 이 특징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무역풍 약화가 우선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니냐죠. 마지막. 자, 라니냐의 원인이 뭐냐? 끝납니다. 무역풍이 약화된 게 위에 있는 엘니뇨였다면 라니냐는 반대겠죠. 무역풍 강화입니다. 이번엔 너무 심해진 거예요. 무역풍이 적당하면 좋겠는데 그냥 자비가 없는 거야.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너무 심하게 나갔지. 너무 심하게 내려오겠죠. 한류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심해층도 너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찬물이 굉장히 많겠고 동태평양은 차가운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축하는 그 기체의 수축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밀도는 더더욱 높아지게 되니까 더더욱 더더욱 가강 기류가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얘는 건조한 기후가 되니까 원래 건조한 지역인데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태평양 반대겠죠. 이거 그림 한 번만 볼까? 적당히가 없어요. 얘는 너무 심해서 여기 찬물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서태평양 이제 뭐 느낌이 왔겠지만 그냥 얘는 라니냐는 쉽게 생각해서 평상시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자, 서태평양 갈게요.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게 너무 심하게 갔죠. 뜨거운 물이 너무 많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해요. 기체는 수증기도 뭐든 간에 기체는 팽창해요. 그러면은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요. 밀도는 낮아져요. 기체가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죠. 밀도는 낮아져요.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상승기류는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적당히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적당히가 안 되죠. 바로 홍수 수준이 좀 심한 겁니다. 너무 심하면 좋을 건 없죠. 여기도. 끝입니다. 라니냐는 평상시에서 더 평상시 강화라고 생각하면 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엘니뇨랑 라니냐가 끝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이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어려운 거지, 이걸 달달 외우신다면, 각각의 특징이 완전히 깔끔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자, 문제풀이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에서 끝을 낼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적당히 어려운 수준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